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시 못하겠죠?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듣기 들었는데 안녕할 리가 없죠.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불문과 학생들도 3학년 정도 돼도 저런 거 딱 들려주죠? 그러면 하고 멍해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런 듣기 이런 훈련이 되지 원래 이 시험 델프나 델레나 유럽에서 그 시험을 주관하는 세우페라는 기관에서 아두라는 수준을 규정을 할 때 뭐라고 했냐면 6개월 이상 프랑스어를 공부한 사람이 볼 수 있는 시험 수준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 6개월은 듣기, 말하기, 쓰기, 읽기 네 가지를 골고루 공부했을 때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거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듣는 거예요. 지금 나오는 문제들이 실제 델프 문제에 가장 가깝게 텍스트라든가 문제 구성까지 거의 맞춰서 지금 해놨기 때문에 내가 그걸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는 얘기죠. 예. 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건 역시 지난번과 같은 유형의 흐름이에요. 보면 리젤 les questions, écoutez le document, puis répond라는 말이 나오면 다시 이제 첫 번째 듣기 전에 30초의 시간이 주어져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지금 여기는 이 네모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1번은 악기라고 돼 있어요. 누구에게라고 질문이 시작되니까 첫 번째 문제 아니고 사람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예요. 악기니까. 오케이? 그리고 뭐 세타 소시아시옹 스콩 사크라가 있는데 이 사파를 보면 이제 일본 유형에는 사파가 꼭 포함이 돼요. 거의. 그러니까 처음에 보면 남성들만 있죠. 두 번째는 아이들이에요. field들만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있는 건 좀 farm에 가까운 형태가 있죠. 이렇게. 그런데 이 사실 내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듣기를 전혀 파일을 듣지 않고도 답을 맞출 수 있는 그게 아두에 있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유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세 개 사파 중에 두 개가 성이 여성이에요. 지금. 따라서 여기 팜무라고 내가 표시해놨지만 젊은 사람 여성들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어린 여성들이에요. 따라서 자칫하면 답에 혼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답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답이 될 수 있는 거를 정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응시자였다면 전 이 세 개 중에 어떤 것을 답을 적을까? 이건 이제 나 같으면 첫 번째를 골랐을 텐데 그러니까 듣기 전이니까 그건 모르죠. 1번 유형이니까 맨 앞에 나오는데 아마 사람에 대한 지칭이 나올 거예요. 여기에 남성, 성인, 아주트죠. 그리고 어린이들,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서 어떤 어휘가 나오는지를 들어봐야 알아요. 두 번째는 아켈로케아지용이라고 했어요. 오케아지용이 경우예요. 어떤 경우에? 라고 질문이 나왔어요. 그리고 엘부생비트 어떤 경우에 어떤 이유로 당신을 초대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켈로케아지용 그러면 여기 보면 오케아지용이 있으니까 내용 뒤에 오케아지용이라는 단어가 2번이니까 앞쪽에 나올 거예요. 오케아지용이라는 단어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를 듣는데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아켈로케아지용 그러면 어떤 행사에 맞추어서 이런 식으로 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봐야 아는 내용이 되겠죠. 다음 세 번째는 선택제예요. La soirée aura lieu. 이 소아레는 언제 개최된다?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 따라서 수아레라는 단어가 나오고 시간이 나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텍스트에 들리는 그 텍스트에 시간이 하나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난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두가. 옛날 같았으면 시간이 하나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나가 나오는 건 아앵으로 내려갔고 지금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데 그만큼 부담이 되고 집중을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는 18시부터 21시, 20시, 20시예요. 애매하죠? 보세요. 18시가 두 개예요.
그런데 20시가 2개야. 이렇게 섞어 놓는 거예요. 옛날에는 딱 보면 좀 앞 숫자 같은 경우에는 앞에만 들어도 답을 쓸 수 있게 됐는데 지금은 애매하게 써놨어요. 그래서 특히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이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는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에 초점을 맞추어라 라는 거죠. 자, 네 번째는 Le message vous donne rendez-vous. 이 메시지는 당신에게 약속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뭐 개최된다, 만난다, 모임이 있다 이런 식의 의미예요. devant, 어디 앞에서라는 뜻이죠.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사파가 지금 장소도 나와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보면 프랑스 국기가 걸려 있죠. 이게 메리예요, 메리. 시청. 그렇죠? 이거는 스타드, 운동장이죠. 그리고 이거는 스타시옹. 이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 볼 땐 기차역이죠. 이렇게 어휘들을 사파를 보고 해당되는 어휘를 생각하면 뒤에 나오는 내용은 사실 장소와 관련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 답을 고르는 데 있어서는. 오케이? 자, 그다음 5번은 Les gens manifestent. 자, manifest는 시위하다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시위를 해요. 뭐뭐에 반대하여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la guerre, 전쟁이죠. pollution de l'environnement, 환경 오염이에요. 그리고 inégalité entre femmes et hommes, 남녀 불평등. 자, 이 세 개는 사실 텍스트를 듣지 않고 세 개만 보면 세 개 다 마니페스트, 시위할 만한 주제들이 돼요. 분명히. 따라서 5번 맨 마지막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들을 때 이 중에 개가냐, 폴리스용이냐, 이네기알리떼냐라는 요 앞에 있는 요 세 개의 단어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를 다 알아듣는다고 하면 힘드니까 시작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어휘가. 그러니까 어휘의 앞쪽에 해당되는 것만 신경을 써서 들으면 아마 5번 문제 같은 것도 이렇게 맞추는데 어렵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첫 번째 듣기 전에 30초 동안 문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듣기에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갖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실제로 들어보시면서 나름대로 문제를 풀어보시죠. Première écoute. Exercice 1. Lisez les questions. Écoutez le document, puis répondez. Madame, Monsieur, la présidente de l'Association des droits des femmes vous invite, à l'occasion de la Journée mondiale des femmes, à une soirée exceptionnelle le 7 mars de 18h à 20h. Cet événement aura lieu devant la mairie et nous allons marcher au pas pour manifester contre l'inégalité entre femmes et hommes. C'est le moment de montrer notre volonté, alors nous comptons sur votre présence. Pour des informations plus précises, vous pouvez vous connecter à notre site internet. Merci d'avance pour votre participation. 자, 듣기 내용 중에 주제치고는 약간 좀 무거워요. 아두의 문제치고는 좀 어려운 편일 수 있어요. 근데 텍스트의 양이나 또는 거기에 들어가는 어휘 같은 경우는 주제 자체가 약간 좀 무겁다 뿐이지 실제 아두 시험과 거의 차이가 없어요. 문제 구성도. 자, 풀어봅시다. 악기 Est-ce que cette association se consacre? 원래 se consacre 아예요. 누구누구에 헌신하다, 뭐뭐에 몰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 의문사가 끼가 됐잖아요. 누구에게 이 아소시아시오, 이 단체는 누구에게 전념하느냐. 즉, 이 단체가 가장 지금 생각하고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게 어떤 대상이냐라는 거겠죠. 여기 맨 처음에 보면 마담 무스에 놓고 La présidente de l'association, 단체 회장이에요. 누구예요? Des droits des femmes, 여성의 권리 단체예요. 여성 권리 단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사실 femme예요. 내가 아까 첫 번째 듣기 전에 내가 찍는다면 나는 남성들이 나와 있는 걸 찍겠다고 그랬죠. 이렇게 되면 틀리는 거예요. 대신
안 들은 상태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들으면서 아, 팜가 들리면 이 중에 답은 당연히 얘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파를 보면서 미리 거기에 해당되는 어휘를 생각하고 순서에 입각해서 어느 어휘가 나오는지를 들으면 돼요. 여성권리단체 그 회장이 대표가 vous invite 당신을 초대합니다. 어디에? 자, à l'occasion de 어떠한 경우를 맞이하여, 즉 우리말하면 뭐를 맞이하여 이런 해석이에요. Journée mondiale des femmes 세계 여성 권리의 날, 세계 여성 신장의 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날을 맞이하여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1번의 답은 당연히 여성들에 해당되는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 2번을 보시면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봤던 바로 그거예요. À quelle occasion est-ce qu'elle vous invite? À quelle occasion이라는 게 무엇을 맞이하여라는 거니까 à quelle occasion을 다른 단어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텍스트에 à quelle occasion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어떤 행사냐 또는 어떤 날이냐라는 거예요. 그걸 듣고 써야 돼요. 여기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바로 Journée mondiale des femmes 여성 신장의 날. 근데 사실 이거를 듣고 쓰기는 매우 어려워요. 특히 듣고 쓰는 경우에 주관식의 문제에 웬만하면 조금 틀려도 맞게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듣고서 쓴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라주군의 몽디알 데 팜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것들은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군의 몽디알 데 팜가 나왔지만 자주 벌어지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플라즈 포프, 해변가 청소하기, 페트 데 부아상, 이웃 축제 이런 것들은 행사를 매년 해요. 그래서 매년 반복되는 행사들 같은 경우 유명한 것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면 대충 들리면 그거와 비슷한 걸 그냥 쓰게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했다면 실제로 이 텍스트를 내가 귀에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부분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바로 Journée des femme라고 쓰잖아요. 그래도 맞게 해요. 이 정도만 써도. 그러니까 주관식의 이 정도의 주관식이라면 뭐예요? 틀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틀려도. 자, 3번은 아까 얘기했처럼 시간과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바로 une soirée exceptionnelle 아주 예외적인 soiré라는 말이 우리말로 번역하면 참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야유, 그러니까 밤에 하는 그런 건데 먹기도 하고 춤도 추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회라고 이렇게 밤 야자 써갖고서 야회라고 하는데 어떤 그 모임 같은 거예요. 모여서 같이 하는 것.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해석을 하지 않고 수아레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거를 행사를 열어요. 언제? 18h à 20h. 18시부터 20시까지. 따라서 여기 있는 이게 답이 되겠죠. 지금 헷갈리게 하라고 지금 18대로 두 개를 집어넣었어요. 두 개를. 그러니까 들을 때 신경을 써서 들으셔야 돼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4번의 문제를 보면 Le message 이 메시지는 그러니까 여성 단체에서 알리는 이런 메시지는 어디서 지금 모이자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는 장소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 모입시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게 어디냐는 거죠. 바로 cet événement aura lieu devant 뭐뭐 앞에라고 전치사가 나와 있잖아요. devant이란 전치사는 위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텍스트에서 devant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에 그 뒤에 나오는 동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행사가 언제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devant la mairie 시청 앞에서 벌어진대요. 아까 내가 봤던 것처럼 이 프랑스 국기가 걸려 있는 게 시청이에요. 물론 파리 시청은 오텔 드 비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제 동네마다 있는 이런 시청들은 메리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답은 당연히 4번 메리가 돼요. 이 행사는 시청 앞에서 열릴 것입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
5번은 이 사람들이 뭐에 대해서 지금 시위를 하겠냐는 거죠. 사실 이 내용은 맨 앞에 있는 내용만 들었어도 답을 맞출 수 있어요. 왜? 뒤에 드와 데 팜란 말이 앞에 나왔었기 때문이에요. 여성 권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뒷부분에 해당되는 거 안 들어도 답을 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남녀 간의 불평등에 대한 주제도 항상 등장하는 이야기예요. 왜 그럴까요? 이 행사가 매년 벌어지기 때문이에요. 매년 벌어질 때마다 한 번씩 딱 언급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자, 보면 Nous allons marcher. 우리는 걸어요. 오빠. 예? pour manifester 뭐예요? 바로 contre l'inégalité. 야, 바로 틀렸죠. manifester S가 빠져요. manifester contre l'inégalité entre femmes et hommes. 남녀 사이의 불평등에 대항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네갈리테라는 단어가 귀에 딱 들어오면 결국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뒤에 나올 수 있는 건 옴무와 팜무밖에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따라서 답은 딱 정해져요, 이게. 자, 내용을 한번 봐야 돼요. 남녀 불평등에 대해서 시위를 하기 위해서 걸어서 시위를 할 거예요. 이게 걸으면서 평화 시위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자, c'est le moment. 바로 뭐말 순간입니다라고 되어 있죠. de montrer notre volonté.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때입니다. 전형적인 어떤 행사와 대해서 시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Alors, nous comptons sur votre présence. 우리는 여러분의 참석을 믿습니다. 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다음, pour des informations plus précises. 좀 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서는 vous pouvez vous contacter à notre site internet. 우리들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맨 끝에 나와 있죠. Merci d'avance pour votre participation. 이건 이제 뭐 당신의 참여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 이런 내용 거의 마지막에 방 안내를 하는 유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더 자세한 정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느냐면 어떻게 이 정보를 알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맨 끝에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지금 sit and 때가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맨 마지막 문제화 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해요?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Comment faire pour avoir des informations plus précises? 이게 질문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무슨 뭐 전화를 해서 아니면 직접 찾아가서 그리고 여기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지가 3개 주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역시 문제의 유형으로 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이런 내용들도 어떤 권리 또는 불합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의 방송이라면, 안내라면 이런 식으로 대부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저는 이제 지금 다 설명을 쭉 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설명한 내용을 숙지하면서 실제로 두 번째를 들으면서 직접 그 텍스트 문제를 들으면서 체크를 해봐야 돼요. 가능한 한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텍스트 하나하나 원래는 하나하나 단어에 초점을 맞추지 않지만 지금같이 연습을 이렇게 초점을 어디에 맞추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초점에 맞춰서 그 단어를 들으려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리고 옆반 듣다 보면 전반적으로 쭉 귀에 들리게 될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마치고 여러분들은 제가 마친다고 끝나면 안 되고 같이 책 덮으면 안 되고 두 번째 듣기를 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문제로 또 여러분들과 공부할 거예요. Au revoir, à la prochaine.